요즘 다들 AI 하잖아요?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혁신 뒤에 숨겨진 거대하고 아주 조용한 위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엔진, 전력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AI의 똑똑한 뇌, 그러니까 반도체나 알고리즘, 그리고 로봇이라는 몸에만 온통 집중해왔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AI의 뇌와 몸이 아무리 완벽해도 이걸 뛰게 할 심장, 즉 전력이 약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AI의 모든 건 이 가느다란 전력선 하나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AI의 심장이 왜 이렇게 약한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뜨거운 전쟁들, 그리고 이 거대한 판에서 진짜 우는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AI에게 끊임없는 전력 공급이 거의 생명줄과도 같은 건지 그 치명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10초. 우리가 그냥 눈 한 번 깜빡하고 숨 한 번 참는 그 짧은 시간에 수조 원짜리 AI 데이터 센터가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칩 자체는 멀쩡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돌아가던 모든 학습과 연산이 멈추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면 그 가치는 말 그대로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게 전력은 그냥 에너지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지탱하는 뭐랄까 생명력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계속 쉬지 않고 쓴다는 건 필연적으로 또 다른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열입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죠? 예전 데이터 센터는 선풍기 몇 대로 시키는 수준이었다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요, 헤어드라이어 1000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틀어놓은 것 같은 열기를 뿜어냅니다. 이쯤 되면 기존 방식, 그러니까 바람으로 식히는 공랭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LG전자죠. 더 이상 공기로는 안 되니까 물, 즉 액체를 이용한 강력한 냉각 시스템, 칠러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 짓는 전체 비용에서 무려 30%를 차지할 정도예요. 결국 AI 시대에는 이 열을 잡는 자가 데이터 센터의 패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떻게든 데이터 센터를 시킬 방법은 찾았다고 칩시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았어요. 애초에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데이터 센터까지 어떻게 끌어올 거냐는 거죠. 지금 미국 전력망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환자 같아요. 수십 년 된 낡아빠진 변압기, 오래된 송전선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거든요. AI라는 새로운 심장은 막대한 혈액, 즉 전력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인데 그걸 운반할 혈관이 꽉 막혀버린 거죠. 그야말로 거대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변압기 평균 수명이 40년이 넘었고요. 전체 송전선의 70%가 낡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새 변압기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해도 받으려면 4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해결사로 등판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초고압 변압기 같은 새로운 혈관을 공급하면서 이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는 거죠. 특히 효성처럼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거나 현대처럼 납기를 빨리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그냥 많이 보내기만 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LS 일렉트릭은 AI의 아주 예민한 뇌를 보호하는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압이 아주 잠깐 0.1초만 흔들려도 수많은 데이터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개를 실어 나르는 전력망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애초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원 자체에도 엄청난 숙제가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즘 대세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바로 꾸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AI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거든요. 해가 지고 바람이 멈췄다고 전력 공급이 끊긴다? 이건 AI에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카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I나 테슬라가 만드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전기가 남을 때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끌고 있는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건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그것도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멈추지 않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그림을 한번 크게 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각각의 해결책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팀을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 기업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인프라 어벤져스라고요. 각자 자기만의 독보적인 능력으로 AI 시대의 전력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국의 슈퍼히어로 팀인 셈이죠. 이 어벤져스 팀의 역할 한번 정리해 볼까요? LG전자가 뜨거운 열을 식히는 냉각을 담당하고요. HD현대와 효성은 피를 온몸에 보내는 혈관 역할을 합니다. LS 일렉트릭은 이걸 정밀하게 제어하는 신경망이죠. 그리고 삼성 SDI는 비상시를 대비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심장, 즉 발전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 아닌가요?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AI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보통 AI 경쟁하면 다들 반도체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쩌면 화려하지만 금방 지고 마는 꽃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진짜 길고 큰 흐름, 이른바 슈퍼사이클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바탕, 즉 숲과 같은 인프라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시장의 1등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구축된 전력망이나 인프라는 최소 30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금방 시들 수 있는 꽃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자라날 거대한 숲을 키우시겠습니까? 결국 진짜 승자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AI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혁명이 굴러가도록 조용히 플러그를 쥐고 있는 자, 다시 말해 이 인프라를 장악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는 거죠. 인프라 없이는 AI 혁명도 없으니까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AI 시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시장은 이미 조용히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기회는 우리가 아는 반도체나 AI 모델이 아니라 이 모든 인프라를 하나로 묶고 통제하는, 아직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또 다른 핵심 기술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